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부지고 민첩한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부지다라는 표현은 또 오늘 처음이네요. 여러 단어 한번 써봤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죠.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조율을 위해서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예.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나쁜 의도로 도감청했다는 정황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기자들이 관련 질의를 계속하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말한 뒤에 자리를 뜨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이 미국에 사과 요구할까요? 일단 안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더 이상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기한 것처럼 공식 사과 요구하거나 이번 논란을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 미 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왔고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평가가 일치했다며 논란이 마무리돼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살펴보면 국익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한미 동맹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방미 또 한미 정상회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과 요구 안 할 것 같다. 이거는 김영민 아나운서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연합뉴스와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보도거든요. 그런가요? 네.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미국 국방장관도 공식 입장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기밀 문건 유출 이후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처음 공개 석상에 섰는데요. 법무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동안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짧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오스틴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는데요. 예. 이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 기밀 누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유출된 문건에 나온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앞서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과 프랑스 유출된 문건들의 내용 허위 정보라고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예. 또 다른 당사국인 영국 유출된 기밀 문건에 담긴 자국 관련 내용 매우 부정확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인 캐나다는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에 관해 확인이나 부인 등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국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나라들 반응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주는지가 우리의 관심이 되겠네요.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을 만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당대표 취임한 후에 처음 가진 외신 기자 간담회였는데요. 예. 어제 열렸고요. 검찰 수사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질문들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반응 보였습니다. 예.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 참으로 수치스럽다. 청문회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한 외신 기자가 측근 5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고요. 예. 이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언론에 공표된 것만 해도 압수수색 339번을 당했다. 예.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예. 현재까지 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예.
일본 기자들도 많았을 텐데 독도 관련 얘기 나왔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이 독도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식의 플랜카드를 내걸고 선전전을 해서 친일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질문을 했고요. 예. 이에 이 대표는 팩트 확인이 필요한 일 같다.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괴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는 실제로 이용우 의원 명의로 내걸린 현수막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예. 이 내용이 윤석열 정권 망국적 친일 야합 독도까지 바칠 텐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외신 기자 가운데는 뭐 국적이 한국인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질문도 할 것 같은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도 입장 밝혔는데요. 예.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많아서 우리 국민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라고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평가했고요. 예.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이 대표가 집권한다면 제3자 변제안 해법 무효화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제안이었고 쌍방 간 합의사항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할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네. 그 대신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고요. 즉답할 수 있는 정도의 답이 있었으면 이 문제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 외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외부 일정 가진 건데요. 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올림머리 했고요. 흰색 재킷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이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지자 100여 명이 함께하는 모습 보였고요. 예. 건강한 모습, 웃는 모습이었지만 도보로 이동할 때 가끔 발을 헛디디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앞을 안 보면 넘어지려고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1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건 지금도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번 외출의 목적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네,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예. 평소에 친분이 있던 의현 스님의 80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예. 스님들과 비공개 오찬 차담도 가졌고요.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오히려 의현 스님의 발언이 더 눈에 띕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과 산업화를 통해서 어려운 시절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추켜 세우자 박 전 대통령은 미소로 화답하고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이후에 의원 스님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하신 게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비선실세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자 박 전 대통령 굳은 표정 보이기도 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본격적인 뭐 정치 행보 나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적 행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예. 본격적인 외부 활동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 같은 공식 행사가 있으면 알리기로 했고요. 예. 또 다음 주쯤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예정돼 있다고 말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행보가 어떤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 얘기해야겠어요.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전해지기 전날에 손준성 그러니까 당시에 대검 수사정부 정책관 같이 있던 그 단톡방에 네. 뭐 한 60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있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먼저 고발 사주 사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에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예. 전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하면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 전달한 고발장 같은 관련 자료들을 김웅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예. 이 김웅 의원이 또다시 이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기소된 손준성 부장은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네. 한 장관이 그 올렸다는 사진이요. 네. 무슨 사진이 좀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11일 열린 손준성 부장의 고발사주 의혹 공판에서 공수처 검사가 이 내용을 제기했고요. 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공수처가
이게 사진 60여 장이 단톡방에 올라갔는데 예. 그 다음 날 오전 7시쯤에 손준성 부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관련 첨부 자료 88장 예.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에 고발장 20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진을 올린 시기와 고발장을 전달한 시기가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이 사진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고발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부장 등이 지금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지 않고 있어서 아하. 정확하게 어떤 사진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 측 뭐 입장 나온 게 있나요? 네, 한겨레가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예.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자,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아나운서 퀴즈 준비해 오셨죠? 네, 지금 제가 드리는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지금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예. 청취율 조사 전화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았을 때 해야 할 행동 중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이네요. 1번 YTN 라디오를 듣는다고 답한다. 2번 이슈앤피플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답한다. 3번 이승훈 앵커 최고입니다. 이렇게 답한다. 4번 바쁩니다. 하고 끊는다. 예. 어떤가요? 난이도 괜찮나요? 뭐 괜찮습니다. 예. 훌륭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뭐 오늘 퀴즈 보니까 우리 제작진들 청취율 조사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훌륭한 질문거리들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정답과 함께요. 출연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또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함께 보내주시면 더 나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